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MC 장명표입니다. 청소년기에 학업과 진로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스포츠는요, 청소년 여러분들의 모심을 길러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스포츠, 네, 바로 인공 암벽 등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암벽이 굉장히 가파르죠. 스릴도 있고 재미있겠죠?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인공 암벽 등반을 할 때 청소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우리 청소년들이 좀 낯설어 할 것 같아요. 인공 암벽 등반. 어떤 스포츠죠? 네, 클라이밍 또는 오름짓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생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품을 막 기어 올라갈 때. 그쵸.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계단을 오를 때 이게 다 오름짓 아닙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클라이밍이었던 거죠. 아, 네.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접했던 게 바로 클라이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스릴 있고 재미있게 발전된 형태의 스포츠가 바로 이 클라이밍이고요. 네. 인공암벽은 클라이밍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즐기기 위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벽면이나 또는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계절과 기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계절 스포츠인 거죠. 아, 우리가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생활권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네요. 예, 사실은 가까이 있었던 거죠. 네, 네. 마침 감독님과 저의 이 거리처럼. 그렇죠. 네. 아, 그럼 우리 감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인공호흡을 잡고 움직일 때 네. 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손가락 자극을 통해서 뇌신경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전신 운동이므로 네.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서 요즘 관심 많이 있는 청소년들 있죠? 어떤 거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또한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는 네. 전신 근력이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나 그 다이어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는데요. 네. 저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슬아 선수. 우리 한슬아 선수가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사회성이요? 네, 클라이밍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네. 친구들과 즐기면 네. 더욱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공 암벽 등반을 하면 청소년들의 건강과 우정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착한 스포츠가 인공 암벽 등반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인공 암벽장에 나왔는데요. 와, 이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전장비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안전장비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클라이밍에는 크게 나눠서 네. 이렇게 개인이 사용하는 암벽 장비와 네. 그다음에 공동이 사용하는 이런 암벽 장비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네. 그럼 우선 개인이 사용하는 암벽 장비에 대해서 우리 한슬한 선수에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암벽 등반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네스인데요. 네네. 제가 착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허리벨트는 버클을 끝까지 당겨 단단히 조여주고요. 다리벨트는 본인의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어 움직임이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필수 장비인 만큼 초보 청소년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착용하세요. 네, 보는 것처럼 정말 간단하지가 않네요. 지금 여기 또 신발이 이렇게 있는데요. 아, 참, 이 촬영 왔는데 신발 좀 새 것 좀 꺼내놓으시지. 바닥에 다 다른 이런 신발을 지금 꺼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암벽화라는 건데요. 네. 바닥이 매끄러워 보이죠? 네. 이게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암벽화는 너무 꽉 조이게 되면 발이 아프기 때문에 자신의 발에 맞게 조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닥이 이런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앞에 있는 이 주먹, 뭐 지금 하얀 가루가 막 날리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손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르는 가루인데요. 네. 이 초크 가루를 담기 위한 주머니예요. 주머니. 네.
아,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손의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뭐 쓰는 그런 건가요?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 높이기 위해서? 아, 그렇군요. 역시 클라이밍을 하셔서 그런지 손을 많이 써서 그런지 똑똑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개인 장비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클라이밍을 할 때 뭐 갖춰야 될 복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이 복장은 저처럼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입으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옷이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는데 신축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축성을 보여서 신축성. 네, 네, 옷이 신축성이, 대단합니다. 네. 쭉쭉 늘어나요. 대단한 신축성을 가졌고. 자, 이렇게 해서 개인 네, 장비를 다 봤고, 예. 이번에는 단체로 구매해야 될 뭐 그런 장비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여러 명에서 같이 사용하는 공동 장비 중에는 가장 네. 첫 번째로다 이렇게 로프가 있습니다. 예. 아, 로프. 네. 이 로프인가? 줄넘기 아닌가요? 줄넘기 같은데? 예, 클라이밍 할 때 사용하는 다이나믹 로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지금 뒤에서 제가 이 경사를 봤지만, 네. 튀어나온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로프를 이용하다 보면, 마찰이 생겨가지고, 줄 네. 끊어지고, 뭐, 그런 경우는 안 생기나요? 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네네. 항상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로프는 클라이머의 생명줄이에요.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로프를 밟거나 흙먼지에 오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로프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하강시 발생하는 마찰열을 조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자외선에도 약하겠죠? 가끔 세탁을 해주면 좋은데요. 미지근한 물에 세탁하셔서 그늘에 말려주세요. 로프에는 매듭이 빠질 수 없죠. 왜 로프에 매듭이 중요하죠? 매듭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네. 추락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팔자 매듭과 팔자 따라하기 매듭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청소년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주세요. 네, 여기 있는 안전장비, 이건 뭐죠? 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퀵드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확보물과 로프를 연결해주는 데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네. 가능하면은 가벼운 장비를 사용하시길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장비는 로프에서 카라비나에서 로프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옆에 있는 이건? 네, 요거는 빌레이 기구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렇게 손으로 제어를 하는 수동 빌레이 기구와 네. 그다음에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자동 빌레이 기구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런 빌레이 기구는 등반자가 등반을 하다가 추락할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안전하게 등반자를 확보해주는 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반자가 등반을 마친 다음에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강을 시켜주는 네네.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아, 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네요. 네, 로프만큼이나 중요한 기구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뭐, 안전장비가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네. 우리 한슬아 선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요? 네, 청소년 여러분, 안전장비는 국제산악연맹 UIA나 유럽 품질 인증 CE 마크 등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또 인공암벽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헬멧을 꼭 착용하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안전장비도 이제 다 알아봤으니, 등반하러 가시죠. 잠시만요.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갑자기 몸을 움직이게 되면 네. 근육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같은 충분한 준비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손상을 막아야죠. 그쵸? 네, 스트레칭 시범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청소년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순서는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 순으로 심장에서 먼 곳부터 심장과 가까운 곳 순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숨을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옆으로 굽히면서 내쉬어주세요. 얼굴은 팔을 당기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팔을 쭉 펴주세요. 손바닥을 뒤집어서 정면을 향하게 하고 팔을 쭉 펴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주세요. 청소년 여러분, 어렵지 않죠? 스트레칭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으니까 틈틈이 해주세요. 자, 스트레칭도 해봤고 이제 뭐 장비들도 딱 다 갖춰져 있으니까 제가 스파이더맨처럼 이제 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비를 갖추신 거는 맞는데요. 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착용해야 될 헬멧이 지금 똑바로 안 돼 있어요. 네. 특히나 헬멧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시만요. 예, 눈썹선까지 딱 내려주시고 그리고 턱끈을 올바르게 이렇게 끝까지 딱 당겨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게 등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또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모자를 삐뚤게 썼는데 예. 안전을 위해서라면 네, 안전모를 딱 똑바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전 장비만 갖춘다고 해서 등반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등반을 하시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기술을 한번 숙지해 보도록 하시죠. 아, 그 말은 즉 반찬을 짓기 위해서는 젓가락질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뭐 그거는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반벽 등반은 기본적으로 팔로 당겨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딛고 오르는 것입니다. 등반할 때 체중은 발로 모이게 되는데요. 발을 어떻게 딛느냐에 따라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정될 수도 있어요. 팔로 당기기 전에 발로 홀드를 딛고 디딤발을 기준으로 몸의 균형을 잡은 뒤 다리로 밀어 올려 신체를 상승시킵니다. 복복이 너무 크면 발 앞부리에 체중을 싣기가 힘들다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 동작 연결과 균형 유지에 어느 발을 딛는 게 좋은지를 염두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감독님. 네. 이 오를 때는 손으로 오르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발의 쓰임새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요. 발로 딛고 오르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손동작이 많죠. 아무래도 손동작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예. 여기 보이는 이런 홀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네. 이런 홀드들을 딛고 올라가는 거는 발의 역할이지만 네. 벽면에서 몸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는 손의 역할입니다. 아, 이게 홀드라는 거군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홀드를 만져보니까 아, 굉장히 딱딱한 게 오래 잡고 있으면 손이 아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홀드를 잡고 오래 매달려 있다 보면은 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등반을 하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관절로다가 홀드를 눌러서 잡는 것이 아니고 네. 관절을 고르게 펴서 네. 홀드의 모양대로 손을 갖춰서 잡고 매달리셔야지 펌핑아웃이 빠르게 오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펌핑아웃이란 등반 시 팔 근육의 힘을 모두 사용하여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팔을 써야 할 때만 위로 올려 동작을 취하고 쓰지 않을 때는 팔을 아래로 내려 주무르거나 흔들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가능하면 엄지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해주세요. 만약에 그 등반 도중에 펌핑아웃이 온다면 어우, 상상만 해도 그냥 아찔한데요? 힘들겠죠, 그러면은. 네. 아,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 평소에 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 완벽 등반을 하기 전 준비사항부터 등반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내려올 차례죠. 하강은 편안하게 내려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강은 쉽지만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요? 예. 특히 하강자는 내려올 때 점프 동작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위에 있는 지지점에 충격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확보자는 네네. 위에 있는 하강자를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그 하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두 손으로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밖에도 인공홀드 또는 행거, 킥드로우와 같은 구조물들은 절대 잡지 마세요. 한 손으로만 앞에 로프를 가볍게 잡고 나머지 손은 몸의 균형을 유지해주며 양발로 벽면을 90도로 가볍게 디디며 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아래 방향을 주시하여 발 디딤 장소를 확인하면서 하강하시면 됩니다. 우와, 하강할 때도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죠. 등반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아, 인공 암벽 등반을 했더니 벌써부터 몸이 쑤셔요.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마무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무리 운동은 암벽 등반 시 주로 사용했던 동작과 반대되는 동작을 해줘서 신체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걷기나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은 이 팔굽혀펴기 같은 걸 해주셔도 좋은데요. 네. 이때는 본인의 체력 여건에 맞춰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다리를 다 이용하는 사계절 스포츠 인공 암벽 등반. 각 지역에 청소년 수련 시설에도 인공 암벽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아래 보이시는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공 암벽과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인공 암벽 등반을 통해서 신체도 단련시키고 정신도 맑게 한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배운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인공암벽 등반을 즐기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